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셀루메드랑 이제 썸네일을 영상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HLB 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HLB보다 셀루메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목을 원하시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전부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걸 먼저 좀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 많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셀루메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뭐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딱 보시게 돼도 47만 원이었던 종목이 이게 2006년이에요. 47만 원이었던 종목이 3,7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봐도 아, 엄청나게 물려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얘가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얘네가 올라갔어. 뭐 1, 2, 3이든 뭐 얘네가 더 올라가야지 1, 2, 3이든 1, 2, 3, 4, 5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승 고점 찍고 하락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일 이평선을 얘네가 아랫골이 반등 나오긴 했지만 저항 윗골이 좀 짧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 얘네가 상승이 끝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닌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죠? 전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얘네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 이거 지금 딱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작전입니다. 이거 철저한 작전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셀루메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그런데 딱히 뭐가 안 올라와요. 근데 요거 하나 올라오죠. 이거 썼던 재료입니다. 셀루덤 필. 셀루덤 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한다. 뭐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셀루덤 제니라고 있는데 뭐 얘도 기대가 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여러분 전부 포장지. 포장지라는 얘기를 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상증자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얘네가 올랐구나. 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면은 8월 21일 날 얘네가 이 공시가 올라왔고 8월 22일부터 볼 수 있었겠죠, 장을. 근데 계속 떨어져요. 거래량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는 딱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호재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0%로.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도대체 왜 이게 호재가 아니야? 일단 시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뭐예요?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빚을 갚는데요. 끝난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어? 왜 너네 돈 없어? 그죠? 왜 이걸 해가지고 빚을 갚아? 심지어는 47만 원이었던 게 엄청나게 빠졌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뭔가 싸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얘네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얘가 좀 이제 지속적으로 보는 게 이때 당시에 또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았어야 됐어요. 자, 이때 당시 흐름이 어땠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약간 이제 퀀타 매트리스 설명을 드리면은 얘네들 다 같이 이번에 2024년 4년 만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제약 바이오 애들이 너무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 무시하고 위험 종목 좀 더 올려. 그다음에 얘네가 한 짓이 뭐냐면은 마크스라고 얘네는 그 대주주가 있었어요. 얘네도 제3자 유중 21년도에 들어온 애들인데
얘네들이 매도를 털고 나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작전 흐름이었죠. 이렇게 제약바이오 애들이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오니까 수급 들어오니까 좋다고 작전 흐름 나온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럼 우리 셀룸애들은 뭐냐? 작전이라 말씀드렸죠. 어떤 작전? 얘네도 미, 상환, 전환사채예요. 이거. 얘네가 9월 달부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세요가 가능한 거거든요. 9월 달에 딱 들어서자마자 9월 3일부터 바로 보내죠. 그죠? 상한가. 바로 보내고 또 상한가 보내고 그다음에 또 상한가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어요, 얘네가.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도 지정이 됐는데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 더 올려 이런 흐름 나왔거든요. 떨어지다가 다시 왜 그랬냐? 얘네가 똑같이 아까 퀀타 매트리스랑 똑같이 투자 위험 종목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작전 치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얘네들의 평단가 27회차 그죠? 얘네들의 평단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 흐름은 여기 이전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러고 나서 주가를 한 이틀 정도 수년이 되긴 했지만 빼서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를 시키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를 역대급 수급이라고 했죠. 강하게 시켜줬기 때문에 이 고점보다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여기서 4,400만 주 그리고 3,100만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1,800만 주 비교적 굉장히 약한 거래량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었다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더 큰 상승, 고점보다 높은 상승이 충분히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눌리는 과정이 있는데 얘네가 10월 11일부터 다시 쓸게요 이거. 얘네가 10월 11일부터 매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니까 이 거래일부터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니까 10월 9일은 빨간 날, 10월 8일이었죠. 10월 8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10월 8일부터 이렇게 그리고 현재까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했고 9월 달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구예요? 바로 얘네죠. 28회차 애들. 10월 달 얘네. 그러면은 얘네 평단가가 2,443원이니까 얘네도 이제 10월 11일이니까 조만간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요쯤에서 놀아주다가 바로 매도치고 나가는 흐름 있겠구나. 얘네가 지금 10월 8일이 여기니까 요쯤에서 그죠? 얘네 매도 도와주려고 올렸다가 빼잖아요. 요쯤에서 얘네가 매도를 했을 거니까 28회차 애들도 여기서 매도를 하겠네. 그러니까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또 봐야 돼요. 자, 뭐가 올라왔죠?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 평단가가 2,443원인데 꼈어요. 3,490원. 그죠? 3,490원이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를 딱 지켜주는 이 흐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거를 리픽싱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픽싱.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이로 인해서 평단가가 바뀐다. 뭐냐? 시가에 따라서 뭐 바뀐다.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 뭐 최고 이런 게 써 있는데 그냥 주가에 따라서 평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평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갔죠. 평단가가 올라갔다. 여기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 평단가가 여기요. 그리고 지금도 투자 경고 종목에 재지정이 됐습니다. 재지정이 되면서까지 주가를 올렸다 뺐어요. 뭐였어요, 이거? 여기도 거래량 3,900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역대급 수급이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여기도 강하게 이전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평단가 여기. 그리고 이어서 26회짜리들 평단가 얼마? 4,112원. 여기에요. 그러면은 자, 흐름 나오죠? 여기서보다 매물대 소화해 줬으니까 더 높은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소리고, 얘네들의 평단가가 여기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그 구간까지 작전 흐름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작전 흐름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물대 소화를 해준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다음에 의미가 있는 구간, 여기 다음에 의미가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5,000원 구간. 5,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작전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뭐 또 전환 청구권 행사 그걸로 날짜를 봐야겠죠. 또 이제 일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딱 얘네가 매도가 가능한 이틀 전 그때부터 매도를 할 거냐? 아니에요. 사실 그 전부터 매도를 해야 돼요. 이때도 그 전부터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리가 너무 좀 중요한 자리고, 얘네가 더 떨어진다. 28회차 애들 평단가보다 더 떨어진다 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잠깐의 트랩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보다 평단가가 좀 높아. 근데 여기서 타점을 놓쳤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지만 그래도 손실은 좀 감수를 하고 매도를 치는 거죠. 100%가 아니더라도 50% 떨어져 가 매도, 더 올라와 그때 더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근데 뭐 그 더 올라가는 건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전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상승이 있을까? 현재 이 상황으로는 그죠? 그리고 제3자 유증을 해가지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애들인데, 과연 그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여러분, 저는 좀 불안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모든 분들이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음 주 수목금 안에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지금 이때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이 얘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도록 빠르게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모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21일까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당되면 안 되니까, 단 하나도 해당이 되면 안 되니까 가장 낮은 가격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 변태 같은 움직임이 좀 있어서 10월 21일 날 이거를 해제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해제를 시켜준다라는 이 일정에 보고 이 안에서 이제 할 거라는 그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은 10월 14일 날 종가에서니까 오지 않은 미래죠. 일단 지나가도록 하고, 자, 2번입니다. 2번 9월 25일에 종가에서 100% 상승된 가격이니까 여기죠. 3,060원. 그럼 3,060원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6,120원. 사실 거기까지 올라갈까 싶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일까? 아닐 거란 소리죠, 당연히. 그럼 3번을 보는 거예요. 최근 15일 종의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여기죠. 4,100원. 여기 딱 여기 아래로만 얘네가 놀아주면 된다라는, 21일까지 놀아주면 된다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번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14일이 아직 안 왔지만 14일의 종가가 만약에 한 요때쯤이라 볼게요. 요쯤 얘네 평단가는 지켜주는 요쯤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는 건데 3,620원, 3,620원에서 60% 상승된 가격이니까
또 높은 가격이 나오네요. 현재 최저가보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요쯤에서 막 놀아줘. 놀아줘. 그러다가 요쯤에서 마감을 쳐. 여기서 마감을 쳐. 똑같죠, 사실은 결과는. 그러면은 얘보다 더 높은 가격대니까 가장 낮은 가격대인 여기 아래로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하는 21일까지 그 우리의 시나리오는 똑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처럼 요때처럼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를 해주고 있을 때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뺐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뺐다가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 이거 또 따져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을 때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의 재지정을 따지는 저 때는 사실은 좀 더 이 조건들이 후해져요.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 21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목금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때를 좀 기회로 삼아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 평단가를 낮추던가 잡아놓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이런 작전 흐름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 대응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 이런 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또 이때처럼 다리를 주지 않는 상승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번 기회에 종목 너무 불안해요, 진짜. 100%이 작전 흐름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대응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하다가 감사합니다. 내용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좀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HLB를 보도록 할 건데 물 좀 잠깐 마셨어요. 자, HLB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왜 떨어졌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2에 해당이 되었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떨어졌는데 이 뉴스 기사들 막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거를 조금 읽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FDA 승인을 기대했다, 올라갔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클래스 1은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클래스 2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맞는 말이죠. 왜?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는 뜻은 상서 제약이 CMC, 그죠? GMP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거죠. 근데 GMP도 있지만 이 CMC가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면서 CR을 받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클래스 2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 또 무언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죠?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하죠. 이 불안 심리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옵디보 여보이 예전 있잖아요, 얘네. 옵디보 여보이. 얘네는 이 FDA에서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는 게 내년 25년 4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보다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데드라인이 있된 거지 타 암종에 쓰이고 있는 약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문을 좀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얘네는 4월이 아니라 2월, 3월. 사실 이제 2월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이때 한다. 통과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밀리는 거죠, 날짜가. 3월 20일. 그러면은
옵디보 여보이 얘네가 안 그래도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먼저 통과가 돼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위험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클래스 2는 악재야 하락 했는데 뭐였어요? 막상 크게 안 떨어졌네. 우리가 요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 이번에 얘네가 재심사를 신청할 때 그때 처음에는 없었던 아스코 2 생존 기간 이 데이터를 같이 제출을 했죠. 아스코 때 잘 나왔죠. 22.1개월 이게 생존 기간. 이게 진짜 큰 거였거든요. 압도적인 거였는데 더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2가 2로 분류된 그 이유가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FDA는 실사 종료 후 늦어도 맞죠?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는 결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우리도 BLA, NDA 얘네가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뭐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밝혔어야 되잖아요. 얘네가 발표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날짜가 10월 20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때요? 10월 10일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또 똑같은 겁니다. 데드라인이 3월 22일 뿐이지 그 전에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차트를 좀 잠깐 먼저 보는 건데 자, 많이 떨어졌나요, 지금?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10일 날 시간 외에서 하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와, 큰일 났다. 진짜 미쳤다. 이거 끝났다. 다시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 상은. 근데 전혀 아니죠. 심지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7까지 올라왔었죠? 마이너스 7. 그 말은 즉슨 마이너스 14 갔다가 7%가량을 반등 쳤다가 다시 조금 눌려서 윗꼬리 마감 쳤다는 소리예요. 7%.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얘네가 380만 주? 그쵸? 여기서 미친 듯한 급락 나올 때는 1,600만 주 나왔어요. 다음 날 2,100만 주. 그런데 380만 주? 생각보다 뭐예요? 하방으로 누르는 매도 물량이 별로 없네. 심지어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 뭐 대부분의 물량이 매도 물량인 거 알겠어. 그런데 되게 이 작은 거래량 안에서 반등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있네. 심지어 반등이 가능했네. 엄청나게 약한 거래량으로 하방 누르는 힘이 진짜 약했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간 외를 보니까 뭐야 이게? 움직임이 없죠. 뭐야? 이상한 거죠, 진짜. 그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옵디보 여보이 얘네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옵디보 여보이 얘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전혀 아니었죠. 전혀. 상소 제약은 그냥 오르고 있었어요. 막 이거 때문에 우리 떨어진다 그랬을 때. 최근에야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른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최초의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입니다. 우리 항암제의 역사에서 간암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은 최초예요, 최초. 이번이 없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항암제의 독성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손상된 간암 환자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매출 3위예요. 4위, 3위. 그래서 이 간암 도전은 대부분이 마지막 적응증으로 임상 도전을 해요. 특히 면역 항암제의 반감기, 반감기가 뭐냐면은 약물 투여 약물의 50% 정도 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여일입니다. 20여일. 너무 좀 길죠. 그래서 이거를 부작용 관리가 너무 어렵다 표현을 해요. 부작용 관리가 어렵다. 근데 우리 리보세라닙, 함렌리주맙 얘네들은 뭐예요? 반감기가 11시간이에요. 엄청난 장점이죠. 엄청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약물에 부작용이 너무 적어. 적은 것은 반감기가 길면 좋아요. 부작용이 큰 거는 반감기가 짧아야 좋아요. 맞겠죠, 당연히. 근데 얘네는 뭐예요? 11시간이고 이제 적응증과 그리고 타 약물에도 함께 병용 확장성이 가능하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리보세라닙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암 많이 좀 진행되신 분들 있잖아요. 3, 4기 분들. 환자에게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장점 1, 장점 2, 장점 3이죠.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인 거예요. 이거 진짜. 시장 앞으로 이 시장을 얘네가 장악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으로서 대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타 약물과 병용 확장성이 너무 기대가 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소리고 11시간 너무 강한 장점이고 무기고 기술력이고 예, 3, 4기 분들 투약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력으로 얘네가 지금 FDA 승인이 불발났다? 아니죠. 좀 늦어진다 정도잖아요. 클래스 2. 좀 늦어진다. 이 정도. 그러면은 FDA 승인이 좀 늦어지더라도 낫다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당장 이건 뭐예요? 단기적이죠. 단기적. 단기적 악재. 오히려 뭐예요? 저점 매수 기회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얘네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수급이 들어왔죠. 여러분 5월 20일부터 엄청나게 떨어지는 물량을 얘네가 막 받아먹은 적이 있어요. 이날.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런 식으로 좀 표시가 나죠.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먹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기까지 해. 심지어 7월 3일까지, 7월 3일부터 또 올려. 맞죠? 근데 걔네도 역시나 개인 세력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세력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시가총액 10조짜리를 올렸어.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걔네가 최근엔 뭐 했어요? 최근에도 담고 있었죠. 심지어 오늘 그 약간의 반등, 그죠? 얘네. 최근에도 매수를 담고 있었어요. 떨어졌다?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은 얘네가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얘네가 이 종목의 운전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얘네가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올라가고 얘네가 매도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이런 종목의 운전수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투입시켰다라는 소리고 엄청난 돈은 지금 들어와서 얘네가 차익 실현 조금 했겠죠, 조금. 하지만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잘 볼게요. 클래스 2로 갔어. FDA 승인이 불발날 것 같아. 끝났어. 라고 하더라도 지들의 매도를 위해서 기술적 반등.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뉴스가 터져.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는, 그죠? 늘 그랬던 것처럼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며, 그러면은 안 믿어서 처음에 안 믿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죠. 사, 더 올라가? 사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뭐 할까요? 매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클래스 2로 가서 좀 미뤄졌다 뿐이지, 상서 제약이 CMC에 대해서 보완을 다 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내년 3월 20일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결과가 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저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FDA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저는 아직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물대 소화를 해주고 레벨업 상승 나가는, 지금 시가총액 그죠?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런 구간을 기회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외에서 흐름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더 흐름을 보고 적극적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분석 도와드리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